함께하고 있습니다. 본 컨퍼런스 콜의 진행 순서는 현대자동차의 실적 발표가 있은 후 참석하신 투자자 여러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발표가 끝난 후 전화기 버튼의 별표와 1번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대자동차 IR 실장 윤태식 상무의 경영실적 프레젠테이션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IR실 윤태식 상무입니다. 지금부터 현대자동차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영실적 설명은 현재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2025년 4분기 경영실적 발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 분기 주요 메시지, 판매 실적, 손익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기별 요약 현금 흐름표 및 세부 지역별 판매 내역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4분기 주요 메시지입니다. 관세 경영과 글로벌 경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판매 호조세로 역대 4분기는 물론 연간 기준으로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판매 호조와 다변화된 SUV 라인업을 통해 사상 최초로 연간 도매 판매 100만 대를 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시장 중심의 하이브리드 판매 호조로 글로벌 하이브리드 판매 비중은 16.3%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으로 판매 실적입니다. 2025년 4분기 글로벌 도매 판매는 전년 대비 3.1% 감소한 103만 3,043대를 기록하였고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0.2% 감소한 107만 3,631대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 연간 도매 판매는 전년 대비 0.1% 감소한 413만 8,389대를 기록하였고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1.6% 증가한 410만 8,605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도매 판매 주요 증감 사유를 시장별 주요 동향을 통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 판매는 전년 대비 0.8% 증가한 24만 4,133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출시 효과로 역대 최대 비중인 22.6%를 달성했고 제네시스는 역대 최대 비중인 8.9%를 달성하는 등 고수익 차종 중심의 판매 호조가 이어졌습니다. 친환경차 판매량은 하이브리드 판매 호조로 전년 대비 29.2% 증가한 7만 503대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시장 판매는 전년 대비 11.6% 감소한 13만 8,152대를 기록했습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의 EV 지원 정책 부활로 EV 도매 판매는 전년 대비 54.1% 증가하였습니다. 인스터, 아이오닉5 등 볼륨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EV 판매 비중 18.4%를 달성하였으며 친환경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12.1% 증가한 6만 2,078대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시장 판매는 전년 대비 6.3% 감소한 17만 7,496대를 기록했습니다. 추석 연휴 영향으로 4분기 영업일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팰리세이드, 아이오닉9, 넥소의 신차 효과로 높은 SUV 판매 비중이 지속됐으며 친환경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6만 2,189대를 기록했습니다. 경쟁사의 하이브리드 모델 출시로 경쟁이 심화됐음에도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신차 효과 지속으로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전년 대비 8.9% 성장하며 판매 비중 29%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차종별 판매와 주요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를 포함한 글로벌 SUV 판매 물량은 63만 8,148대, 판매 비중 61.8%를 기록했습니다. 친환경차 판매는 미국 시장의 하이브리드 판매 성장과 유럽 시장 내 EV 판매 확대로 전년 대비 12.1% 증가했습니다. 미국 EV 지원 정책 종료에도 불구하고 EV 판매량은 전년 대비 6.8% 증가했으며 하이브리드 판매는 지속해서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5.3% 증가했습니다.
판매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손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익 계산서입니다. 2025년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0.5% 증가한 46조 8,386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9.9% 감소한 1조 6,95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부문의 경우 우호적인 환율과 하이브리드, EV 판매 증가를 통한 믹스 개선 등으로 매출액이 전년 대비 2.4%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관세 영향 및 인센티브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49.7% 감소했습니다. 금융 부문은 시장금리 하락 및 환율 변동 영향으로 매출액이 전년 대비 9.2%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7% 감소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52.1% 감소한 1조 1,84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분기 주요 증감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의 경우 우호적인 환율 환경에 따른 환율 효과 1조 6,758억 원에도 글로벌 도매 판매가 감소하여 물량 효과가 마이너스 1조 9,604억 원 발생했으며, 지역 믹스 개선과 하이브리드 및 EV 판매 확대를 통한 믹스 효과가 1조 1,249억 원 발생했습니다. 이에 금융부문 매출 감소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체 매출액은 전년 대비 0.5% 증가하였습니다. 사상 최대 4분기 매출 기록에도 관세 영향, 주요 시장에서의 판매 경쟁 심화로 인한 인센티브 증가 등 비우호적인 경영 환경이 당사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컨틴전시 플랜 도입으로 인한 관세 영향 일부 만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9.9% 감소했습니다. 당사 4분기 매출 원가율은 전년 대비 2.8%포인트 증가한 83.3%를 기록했습니다. 판매 관리비는 기말 환율 하락으로 충당 부채 등 판매 보증 비용이 감소하며 전년 대비 1.9% 감소한 6조 1,48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52.1% 감소한 1조 1,84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 4분기 경영 실적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현대자동차 재경본부장께서 4분기 실적에 대한 평가와 주주환원, 그리고 2026년 가이던스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재경본부장 이승조 부사장입니다. 25년 4분기 경영실적 평가와 가이던스 달성 현황, 기말 배당을 포함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5년 4분기 실적 평가와 가이던스 달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의 경우 북미 비중 증가에 따른 지역 믹스 개선과 하이브리드 전기차 판매 확대 영향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소폭 증가한 46.8조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4분기는 지속적인 원화 약세에 따른 우호적 환율 효과가 발생하였지만 미국 관세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영업일수 축소에 따른 판매 물량의 감소와 권역별 경쟁이 심화되며 인센티브 지출이 증가한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동분기 대비 1.1조 원 감소한 약 1.7조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관세율이 11월 1일부터 15%로 소급 적용되면서 관세 비용은 전분기 대비 약 3,600억 원 감소한 1조 4,60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만 4분기에 25% 관세율이 적용된 재고가 판매되어 관세율 인하의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3분기에 이어 선제적인 컨틴전시 플랜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관세의 부정적인 영향을 약 60% 만회하였습니다. 이외에 유럽 공장, 전주 공장 등 기존 공장의 신규 모델 투입을 위한 셧다운에 따라 대당 고정비 증가 등으로 약 2천억 원의 일시적인 비용이 증가가 있었으나 향후 신차 투입에 따른 판매 모멘텀이 실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5년 가이던스 달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연간 가이던스는 24년 4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도매 판매 417만 4천 대,
매출액 성장률 3에서 4%, 영업이익률 구간 7에서 8% 등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측하지 못한 미 관세 이슈의 발생으로 25년 CEO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 25년 가이던스 일부를 수정하여 영업이익률 목표 구간을 1%포인트 축소한 6에서 7%로 업데이트 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비용 측면의 비우호적인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이고 유연한 생산과 판매 전략을 통해 매출액 성장률 가이던스는 오히려 2%포인트 상향한 5에서 6%를 제시하였습니다. 판매 실적은 지정학적 이슈와 시장별 경쟁 상황에 따라 3.6만 대 미달한 413만 8천 대를 기록하였지만 사상 최초로 미국 시장 연간 도매 판매가 100만 대를 초과하였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는 글로벌 시장 수요 확대와 당사의 다변화된 라인업을 바탕으로 판매 호주세를 이어나갔고 연간 판매는 전년 대비 약 28% 성장한 63만 5천 대를 기록하여 판매 비중은 15.3%를 도달하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소통한 가이던스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 북미 판매 비중 확대,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판매 호조로 매출액은 지난해 대비 6.3% 성장하였고 약 186.3조 원을 기록하여 매출액 성장률은 가이던스에서 제시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연간 관세 영향 약 4.1조 원이 발생하여 전년 대비 하락하였지만 영업이익률은 6.2%를 달성하여 가이던스에서 제시한 영업이익률 구간에 부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말 배당과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는 배당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고 경영 실적이 악화하는 경우에도 저희를 지지해 주시는 주주 여러분에 대한 환원을 지속하고자 24년부터 보통주 기준 주당 최소 배당금 1만 원을 설정하였습니다. 25년 연결 기준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이 전년 대비 25% 감소하였음에도 주주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보통주 기준으로 기말 배당 2,500원을 시행하여 주당 최소 배당금 1만 원을 이행하고 그 결과 배당 성향은 25%를 초과한 27.7%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3년 발표한 3개년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에 기반하여 지난 4월 기보유 자사주 1%를 소각하였고 25년 총 주주환원율 35% 이상 달성과 3개년 최대 4조 원 자사주 매입을 이행하기 위해 4,700억 원의 자사주 매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 중 25년 총 주주환원율 계산에 포함되는 매입 금액은 약 2,002억 원으로 이외 약 2,005억 원은 2023년 발표한 기부요 자사주 1%씩 3개년 소각 정책에 기반하여 26년 중 마지막 1% 소각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각 시 26년 총 주주환원을 환원율 계산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근본 자사주 매입분은 임직원 보상 목적 없이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26년 중 전량 소각할 예정이며 매입은 1월 30일 개시하여 3개월 내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올해 자동차 산업은 주요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고 경쟁은 심화되어 어려운 환경이 예상되는 반면 급변하는 상황 속 미래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는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적극적인 컨틴전시 플랜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권역별 물량과 손익 최적화를 추진하여 긍정적인 실적을 확보해서 약속드린 주주환원 정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로보틱스, 자율주행, 수소 생태계 등 미래 사업에 대한 당사의 오랜 투자와 노력에 대해 많은 지지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주주분들이 관심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6년 연간 가이던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매 기준 판매 계획입니다. 당사 26년 판매 목표는 권역별, 세그먼트별 산업 수위를 고려하여 연초 공시를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 대비 약 2만 대 증가한 415만 8천 대로 설정하였습니다. 지역별 판매 목표는 이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 기준 26년 매출액은 북미 지역 판매 물량 증가, 하이브리드 판매 확대 등 지속적인 ASP 상승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1에서 2% 사이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결 기준 26년 영업이익률의 경우 글로벌 수요 감소와 매크로 불확실성 확대, 글로벌 생산 캐파 확장에 따른 일시적 비용 상승이 26년도에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경쟁 심화에 따른 인센티브 증가 우려 등 여러 대외 경영 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북미 시장, 하이브리드 판매 확대 등 당사의 강화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과 원가 혁신 영향 등을 고려하여 6.3%에서 7.3%의 영업이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 계획은 25년 실적 14.5조 대비 23.2% 증가한 17.8조를 계획하고 있으며 항목별로 R&D 투자의 경우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등 제네시스 친환경차 라인업 강화와 SDV 전환을 위한 자율주행, AI 등 핵심 기술 투자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한 7.4조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캐펙스는 관세 대응을 위한 북미 현지화 투자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전동화 대응 투자 등으로 25년 대비 32% 증가한 9.0조를 계획하고 있으며 전략 투자의 경우 1.4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의 경우에는 26년 당사 수익성과 지속적인 투자 확대 등을 고려하여 마이너스 1조 원에서 0.5조 원의 구간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는 지난 24년 8월 28일 발표한 밸류업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26년도에도 총 주주환원율 TSR 기준 35% 이상의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 실시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26년도에도 상품 경쟁력과 펀더멘털 개선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수익 창출과 주주 가치를 우선해 둔 경영 활동을 통해 26년 연간 가이던스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26년 가이던스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6년 가이던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현대캐피탈 재경본부장께서 금융부문 4분기 실적에 대한 평가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캐피탈 재경본부장 이영석 상무입니다. 금융부문 25년 4분기 실적 및 26년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기 현대캐피탈과 현대캐피탈 아메리카는 그룹의 전속 금융사로서의 역할을 지속 확대하면서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어서 회사별 세부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캐피탈입니다. 4분기 그룹과 강화된 판매 금융 협업 체제 하에서 제니스 파이낸스 등 다양한 특화 금융 프로그램을 출시하며 그룹의 완성차 판매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년 동기 대비 할부 및 임대 취급액이 각 14.7%, 10.1% 증가하였고 전체 상품 자산은 3.6% 성장하였습니다. 고부가 차종 중심 리스 자산 확대로 리스 수익이 증가했으나 시장금리 하락 및 정부 규제 영향으로 할부, 대출 이자 수익이 감소하면서 외환 파생 효과를 제외한 4분기 영업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자금 조달은 25년 국내 채권 중 14%를 ESG 채권으로 조달하였고 해외 채권 ABS 등 다양한 차입 수단을 선별적으로 활용하여 저금리 차입 기반을 확대한 결과 4분기 이자 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했습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여전사 최초 5억 유로화 공무 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하면서 글로벌 조달 경쟁력을 입증하였습니다. 건전성 측면에서 최근 지방 부동산 부실 확대 및 가계 부채 증가 등 금융권 건전성 하방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에도 현대캐피탈은 우량한 캡티브 자산 중심의 포트폴리오 운영과 적극적인 구제 채권 매각으로 4분기 연체율 0.82를 기록하며 우수한 건전성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리스 비용 등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손 충당금 적립 확대로 대손 비용이 증가하면서 전체 영업 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해외법인 지분법 손익이 성장하면서 세전이익은 13.6% 증가하였습니다. 26년 현대캐피탈은 우수한 조달 경쟁력 기반 안정적 유동성 확보로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고 조달 비용과 오펙스 절감 등 사업 운영 효율화로 손익 방어를 지속하는 한편 그룹과 데이터 협업, 주요 업무 AI 도입 확대를 통해 디지털 영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글로벌 사업 측면에서도 인도 금융법인 런칭을 준비하고 각 해외법인의 사업 역량을 고도화하여 글로벌 모빌리티 금융시장의 선도 기업으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캐피탈 아메리카 HCA입니다. 4분기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에도 연초부터 이어진 그룹의 판매 호조와 72%의 높은 인수율 수준 영향으로 자산 포트폴리오 전반 성장세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IRA 보조금 지급 종료 전까지 친환경 리스 취급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4분기 리스 자산이 전년 동기 대비 32.2% 성장하였고 전체 상품 자산은 16% 증가했습니다. 견조한 자산 성장세에 힘입어 4분기 할부 및 리스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고 영업수익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자금 조달은 25년 총 119억 달러 규모 공모채권을 발행하였고 6월 유로 채권 시장에 성공적으로 대비하는 등 활발한 조달 활동으로 차 판매 금융 지원을 지속하였습니다. 총 차익 규모 확대 영향으로 4분기 이자 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14.3% 증가하였습니다. 건전성 측면에서는 프라임 고객 비중 85% 이상, 서브 프라임 고객 비중 1% 미만 유지 등 지속적인 고객 포트폴리오 관리로 안정적 연체율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장가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한 충당금 적립 확대로 대손 비용이 상승하였으나 총 영업 비용이 소폭 감소하면서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8.4% 성장하였습니다. 26년은 관세 영향, 금리 변동 가능성, 물가 상승 등 시장 변동성 확대로 비우호적 사업 환경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대캐피탈 아메리카는 우량한 신용 등급 기반으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여 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완성차 판매 금융 지원을 통해 견조한 자산 성장세를 지속하고 동시에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우수한 건전성 수준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룹의 신사업 파이낸싱 등 사업을 다각화하며 현대차 그룹 글로벌 모빌리티 금융 파트너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금융 부분 발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한 분당 2개로 가름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전화기 버튼의 별표와 1번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취소하시려면 별표와 2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Now Q&A session will begin. Please press star 1, that is star and 1, if you have any questions. Questions will be taken according to the order you have pressed the number star 1. For cancellation, please press star 2, that is star and 2 on your phone. 처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다올투자증권의 유지웅 님입니다. The first question will be provided by Ji-won Yu from Dale Investment and Securities. Please go ahead with your question. 네, 안녕하세요. 저 다올투자증권의 유지웅 연구원입니다. 오늘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비용에 대해서 대략 좀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아까 고정비 2천억 원 가량도 4분기에 발생한 것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 4분기 실적을 보면 이제 관세 비용이 이제 1.5조 원 정도 발생을 했고, 이 규모는 사실
3분기 대비해서는 이미 내려오기 시작한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 4분기 영업이익은 3분기 대비해서 거의 1조 원 가깝게 하락을 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고정비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관세 비용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닝에 대한 이제 기대치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닐까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타 비용들이 어떠한 비용들이 세부적으로 4분기에 발생을 했고 1분기에도 발생할 가능성들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 회사가 지난 CID 기준으로 5개년간 앞으로 총 투자 규모 77조 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역산하면 평균적으로 14조 원인데요. 올해 주신 수치는 17.8조 원입니다. 즉 지난 4개월간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투자 규모를 급격하게 늘리기로 결정을 한 것이 아닌지 저희가 검토해 볼 부분인 것 같은데요. 혹시 지난 연말이나 올해 초에 2026년에 대해서 집행해야 할 최근에 결정된 투자건이 따로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상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I'm Yu Ji-young from Tao Securities. So I have two questions regarding cost. First, you mentioned about the fixed cost for 4Q being close to 200 billion Korean won, and the tariff in Q4 and the amount for Q3. However, the operating profit for Q4 has gone down by 1 trillion versus Q3. So all in all, although the tariff cost has gone down, the expectations were high that the cost would also get better. So I was wondering if there were any other costs that ought to be occurred in Q4 for this result, or are there any? 네, 먼저 질문에 답변 드리기 앞서 제가 연간 실적 발표를 할 때 자사주 매입액을 4,007억인데 4,700억으로 한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은 4,007억으로 일단 정정을 하겠습니다. Before answering a question, I think during my presentation.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주 공장하고 터키 공장에서 신차 투입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고정비가 늘어나서 그게 약 2천억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 기타 비용 중에서 일시적으로 발생된 비용 등이 또 있느냐 뭐 이렇게 지금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거 외에도 저희가 이제는 일시적인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등에 따른 인건비 저희가 연말에 반영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한 1,40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캐피코 쪽에서 일시적인 품질 비용으로 한 1,000억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일시적인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HCA 부분에서 회계 기준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인센티브는 리스 같은 경우는 36개월 기준으로 저희가 했었는데 그리고 근데 실제 리스 사용 평균 기간을 누적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31개월 정도가 돼서 비용과 수익이 미스매치가 나서 그거를 한 번에 조정한 금액이 등이 한 1,300억 정도가 있습니다. 요거는 연말에 한 번에 조정된 비용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발생이 안 됩니다. Right. So to answer your first question, I mentioned that there's going to be an increase in fixed cost about 200 billion due to new cars being input in Jeonju and Turkey plants, and you asked if there were any other costs due to that results in this increase in fixed costs. So there were temporary increase in fixed costs at the end of last year. We had to reflect the increase in labor cost, which came to about 140 billion, and also there was a quality cost that occurred for Capico, which came to about 100 billion. So that just our temporary cost that was a one-time happening for the end of the year. And also with HCA, during the auditing process of its fiscal orders, it was found that usually for lease cars, we set the time.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26년 1분기는 뭐 4분기 대비해서 나아질 부분이 있느냐, 비용이 뭐 좀 다시
계속해서 발생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외에도 1분기 실적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이제 4분기에는 IRA가 폐지가 되면서 저희가 이제 딜러들의 전기차 재고가 조금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재고 부담을 좀 완화를 시켜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딜러 재고가 좀 높아지는 것을 경계를 해서 딜러 재고를 최대한 줄이는 것으로 전략적으로 4분기에는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1분기에 도움이 될 4분기 대비해서는 나아질 영향이라 도움이 될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77조 원 투자 규모 대비해서 지금 평균으로 따지면 14조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4인데 지금 17.8조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7.8조로 말씀드려서 뭐 특별한 그 이후에 추가되는 투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투자비가 26, 27 요때 집중되다 보니까 이게 좀 그 26년도가 상당히 26, 27이 피크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 때문에 저희가 26년도가 높아 보이는 거지 이게 지금 다른 투자나 뭐 대규모 투자가 CID 이후에 결정돼 가지고 투자비 전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Now moving on to your 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미래를 위한 투자에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계속할 겁니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신사업에 4년 전부터 지속적인 투자를 해왔고 그 투자에 대한 미래 가치에 대한 어떤 주가 반영이 최근에야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할 것이며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 투자별로 효과성을 검증해서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안에서 투자 재원을 잘 배분하고 줄일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투자를 줄이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경상적으로 들어가는 투자에 대해서는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해서 투자를 조금 더 미래를 위한 투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삼성증권의 임은영 님입니다. The following question will be presented by Yoon-young Lim from Samsung Securities. Please go ahead with your question. 예, 안녕하세요. 삼성증권 임문영입니다. 저도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관세 관련해서 이제 연간으로 놓고 보면 작년이 4.1조 관세 부담이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중에 한 60% 정도가 이제 여러 가지 절감 노력을 통해서 이제 세이브가 됐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순 부담은 뭐 1조 2천, 1조 5천 뭐 이 정도로 저희가 봐도 되는지, 그리고 이제 올해 어쨌든 관세율이 15%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올해 연간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해야 될지, 그리고 올해도 역시 그런 관세 절감한 노력이 반영이 된다라고 봐도 될지 이제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시하신 이 자사주 매입 규모를 보니까 우선주 비중이 한 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8%, 9%. 그래서 원래 이제 주주환원 정책 발표를 하실 때 이제 보통주랑 우선주 계류율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 우선주를 조금 사는 비중을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었는데요. 지금 이제 보통주가 워낙에 많이 올라가지고 우선주가 그걸 못 따라가다 보니까 계류율이 오히려 더 벌어진 것 같거든요. 둘 다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서 이 우선주를 조금 이제 비중을 높이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비중이 뭐 내년이나 내후년 가면서 또 달라질 건지 아니면은 지금 정도의 계류율이 적당하다라고 보시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관세 효과가 4.1조라고 저희가 말씀드렸고 26년도 관세 효과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관세 발효는 4월 3일부터 됐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고를 갖고 있었던 기간 다 따지면은 5월 달부터 5월 중순, 5월 이 정도부터 관세 효과가 이펙트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업 계획을 짜면서 계산한 걸로 보면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의 관세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올해 한 60% 정도를 컨틴전시 플랜으로 만회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내년도도 컨텐츠 플랜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저희가 올해 줄인 예산, 줄인 비용 그 기준으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짰기 때문에 내년도도 이게 그대로 캐리오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f I answer your first question, we've explained that.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그 자사주 매입에 관련해서 여쭤보시면서 주로 물어보신 게 이제 우선주하고 보통주하고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괴리율이 더 벌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향후에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는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를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자사주 매입하는 것 중에서 올해 TSR 35%를 맞추기 위해서 사겠다는 게 2,004억이고요. 나머지 그 1% 소각을 하기 위해서 0.2%의 보통주. 왜냐하면 우선주는 1%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주가 0.8%가 있기 때문에 0.2%를 사기 위해서 들어가는 자사주 매입 금액이 2,007억입니다. 근데 2,004억을 구성한 거를 보면 저희가 보통주는 0.16%를 사고 우선주는 주식수 기준으로 우선주는 0.2%를 사는 걸로 지금 공시를 했습니다. 그거는 약 25%, 비율적으로는 25%고 수량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어떤 저희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이 수치에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때 말씀 주신 것처럼 우선주하고 보통주하고의 괴리율이 좀 더 축소가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고민을 해서 시장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메리츠 증권의 김준성 님입니다. The last question will be presented by Junsung Kim from Meritz Securities. Please go ahead with your question. 네, 안녕하세요.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에서 관세 관련된 질문에 답을 해주셔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기업 가치 변화에 가장 큰 변곡점을 만들었던 이벤트를 꼽아보자면 작년에 저희 회장님이 깐부치킨에서 GPU 5만 장 블랙엘 계약을 하셨던 것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 그 이후에 이제 진행됐던 저희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와 그리고 현대모비스 인베스터 데이 그리고 CES에서의 미디어 데이까지 저희의 공식적인 발표 내용들을 보면 스마트카의 완성 및 데모카의 배포 및 시승 행사가 늦어도 올해 가을에 진행이 될 걸로 저는 추정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휴머노이드의 메타플랜트 투입 또한 올해 이제 9월, 10월 정도에 시작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스마트카의 배포와 휴머노이드의 투입을 통해서 이동 데이터와 제어 데이터의 확보가 시작되는 건데 그 작년에 계약하셨던 블랙엘 5만 장의 설치 및 가동이 같은 시기에 시작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예, 저희가 CES 때도 발표했던 것처럼 휴머노이드의 메타플랜트의 뭐라 그럴까요? POC? POC는 올해 연말부터 지금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이제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카의 데모카인 그 모델이 26년도 중으로 아마 저희가 연구개발 지금 만들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하반기에 빠르면 하반기에 저희가 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프로젝트 코드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그거는 소량의 모델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사항처럼 올해 말이면 스마트카 데모카하고 휴머노이드 메타플랜트에 POC는 들어갈 것 같고요. GPU 5만 장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일단은 5만 장을 구입하기로 얘기는 됐고 협의는 돼 있고 그거를 언제부터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거하고 연관되면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휴머노이드가 들어가면서 GPU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올해 안에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명확한 계획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면 저희가 다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5년 4분기 현대자동차 콘서트 컨퍼런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